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에 식품 기업들이 많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대에서 열린 식품산업 일자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식품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창업 지원 강화와 식품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했던 3조 원대 한중 합작기업의 착공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중국 규제에 이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주장해 중국 자본의 새만금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에 자율주행 도로와 수상교통망이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공사와 수변의 장점을 살린 모빌리티 특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중심 수로폭 15m를 30m까지 확대해 수상교통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자율주행 도로를 건설해 스마트 교통 기반 시설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대 법학연구소는 오늘 학술 포럼을 열고 새만금 매립지 관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영남대 이부하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대 이진수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새만금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0조 6,919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부흥 1조 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 160억 원, 문화체육관광산업 활성화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 3,893억 원, 복지안전 4조 4,404억 원 등입니다.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이 확정되자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신 의원의 혐의와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경우 방탄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에서 오늘 농생명산업 청년 일자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식품산업 일자리 포럼이 마련돼 전문가 주제 발표와 발전 방향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익산은 식품기업이 도내에서 가장 많아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안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강화와 식품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이 제안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는 모두 1,233곳, 이 중 익산이 18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식품진흥원 등 인프라 시설이 자리 잡는 등 도내 식품산업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많아도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한 이유로는 우선 30억 매출 미만 업체가 전체의 77.2%나 됩니다. 저임금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해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정착하려던 청년들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 식품기업 종사자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18.9%로 제조업 전체 평균인 6.3%보다 3배나 높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채용 계획을 조사해보니 1,186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청년 취업과 연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면 인력 부족 현상도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청소, 기타 개인 서비스직 다음으로 식품 전라북도 식품을 내는 부족하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미스매치 현상을 없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야 하는 것.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7%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 등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 창업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역 식품기업을 보면 대상과 풀무원 등 대기업이 있어도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으로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 30개 기업 이런 식으로 골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부터 기업의 의욕이 있는 데부터 이제 그 생태계 개선 작업을 같이 해야 안 되나. 한편 원광대 농산명 바이오 사업단은 8일 농산명 산업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더 일자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농산명 기업 면접 부스가 운영되고 취업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취업 통계 조사를 보면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4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인 52.3%보다도 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또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75.6%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전체 취업자 중 60%가 타 지역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와 전북연구원이 오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과 공공형 방과 후 러닝센터, 금강하류 침수 예방 대책 강구 등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전북자치도의 정책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익산시는 이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가 조성한 군산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율이 6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준공된 고령자 복지주택 150세대 가운데 현재 입주율은 93세대에 그쳤습니다. 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8평 정도로 협소하게 조성돼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실물 경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지난 9월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6%, 제조업 출하는 8.2%가 줄었습니다. 또 대형 소매점 판매도 6.8%, 승용차 신규 등록은 6%가 줄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02채로 한 달 전보다 200여 채가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전국 규모의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서명운동의 전북 발대식은 오는 10일 전주 김제 완주축협 김제지점 앞에서 열리며 도내 국회의원과 문승우 도의장,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등 국정농단에 대한 강한 규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비판하고 특검 도입을 도민 요구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전북도당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한다던 3조 원대 한중 합작기업의 착공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올해 대선까지 겹치면서 늦어졌는데요. 그런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국 자본의 새만금 투자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2차 전지 한중 합작 기업은 모두 4곳.
투자금은 3조 2,450억 원으로 새만금 2차 전지 전체 투자금 9조 6천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가동을 시작했고 세 곳 3조 2천억 원 규모의 입주 협약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이들 기업은 미국이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며 옥죄기를 하자 국내 기업과 새만금 합작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미국 대선을 이유로 투자가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 투자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 트럼프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탄소 중립에 소극적이고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고집하고 있어 중국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실상 미국 수출을 노리는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새만금 투자가 큰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의 완성차를 수출하는데 관세 인상하고 뭐 인플레 감소, 전기차 세액 공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소재에 들어간 것까지 다 지금 그런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중국에서 이쪽으로 우익 투자한 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한중 합작법인은 현재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투자 계획을 바꿔야 되고, 중국하고 합작업으로 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을 투자할지 아니면 그 중국 자체도 투자를 좀 줄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조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의 새만금 러시, 미국 대선 영향에 2차 전지 투자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지는 형국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의회 정례회는 앞으로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내년 예산안 설명을 듣게 되며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내 국회의원, 박정 예결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은 계야도 국가어항개발과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새만금 국가산단 폐수 처리 시설 개선 등입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광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응급희귀질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앞서 원광대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등 구조전환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계획서 평가를 거쳐 전국 31개 병원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출근길 군산과 전주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6분쯤 군산과 전주 간 자동차 전용 도로 공덕 교차로를 달리던 전세버스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던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로 평소보다 2시간 20분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악취 상황실이 올해 하절기에만 1,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처리된 악취 민원은 1,204건입니다. 축산 악취가 933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이어 산단 악취가 145건으로 12%였습니다. 24시간 악취 상황실은 민원 발생이 적어지는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포화 상태인 군산 군경합동묘지가 확장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3억 원을 들여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경묘지는 지난 1960년 조성돼 기존 999기에 930기가 추가돼 모두 1929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군경묘지는 만장 상태로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인피면 승화원에 임시 안치돼 있거나 타 지역 현충시설에 안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소방관의 급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은미 도의원은 전북 소방관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920원에 불과하다며 집단 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집단 급식소가 도내 소방관서에 단 한 곳도 없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8일 오전 11시쯤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30대 몽골 국적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료에게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전주와 전북 스포츠의 중심이었던 전주 종합경기장의 역사가 기록물로 보존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1963년 착공부터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행사가 진행된 올해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의 61년 세월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4,000여 점을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연말 철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경기장 일원에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호텔, 백화점, 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김장 나눔을 통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생활개선회와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해 김치 500포기를 담갔습니다. 두 기관은 담근 김치를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시의장은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더욱 따뜻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3,407세대며 난방비 지원에 3억 9,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배부와 계좌 입금입니다. 1인 세대는 10만 원, 4인 이상 세대는 25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익티하고 순례길 여행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순례길은 여산체육공원부터 시작돼 여산성당과 나바위 성지로 이어지는 15km 길이의 도보 여행 상품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사전 예약 접수에 1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투입하고 나만의 사진첩 제작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 사무소는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인 내장산 단풍이 이번 주말 80%가량 물들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장산에는 당단풍과 좁은 단풍, 털참 단풍, 신나무, 복자기 등 다양한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일교차가 큰 데다 일조 시간이 길어 붉은색이 잘 들고 화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익산몰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절임 배추 20kg을 36,900원에 판매하며 익산몰을 통해 구매하면 20% 할인과 구매액 5% 적립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또 사전 예약하면 지정한 날짜에 무료 배송이 이뤄집니다. 군산시가 가스안전관리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가스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같이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시설 위반 행위 점검에 앞장서 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평소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을 앞두고 경로당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 49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보일러와 바닥 난방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며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군산 계곡가든이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빵 나눔 행사 봉사 후 만든 빵 200개를 개정면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빵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